용인특례시가 반도체와 AI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를 개소했습니다. 14일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첨단 산업 청년 창업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기흥구 영덕동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 부지에 조성됐으며 창업 지원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건물 1층에는 ICT 디바이스 랩과 공동 작업실, 2층에는 흥덕 경로당과 교육장, 3층에는 디지털 무역 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 4층에는 카이스트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참으로 훌륭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을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우리 용인 경제에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전담 운영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공간과 기술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한편 용인시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민경 입주자는 역삼동 지역 중학교 과밀 문제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역삼지구 개발과 맞물려 고교 신설이 계획돼 있지만 조합 내 분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삼가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시는 용인 3개고의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설 계획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입주민 김주환 씨는 인근 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올해 용인시에 26개 맨발길을 조성한 바 있어 시민 반응이 좋다며 관련 부서에서 예산과 위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가 2지구 뉴스테이 공동주택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대체 도로 개설을 계획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상일 시장의 경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 추진,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례시 입장이 반영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특례시가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수라며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를 특례시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세입을 나누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재정 권한 부여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신속히 정리해 국회에서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처인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2024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는 용인에서 활동 중인 마을 공동체들이 모여 활동 사례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죽공예, 꽃차 만들기 등 11개 체험 부스와 수채화 그림 전시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시장은 현대 도시사회에는 따뜻한 과거의 마을 공동체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용인이 온기 넘치는 멋진 생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올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확장 개관했으며 예산과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16일 죽전중앙근린공원에서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부스와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64개의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마술 공연, K-팝, 디제잉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12월까지 이어지며 용인의 5개 상점가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도 진행됩니다. 1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단국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토론대회 단국 애플 디베이트 대드의 심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유효 한가를 주제로 두 팀이 찬반 의견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찬성팀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팀은 과도한 인상이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반대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논리 전개와 진지한 태도에 감탄했다며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의 비약도 있고 좀 강조를 하다 보면 좀 과한 점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이거 어디 하나가 옳다 하긴 어려운 문제죠.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어느 적정선에서 과연 접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측면도 있지만 토론의 찬반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회 후 학생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지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생존 여성 애국지사였던 오희옥 지사가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 지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오희옥 지사는 처인구 원산면에서 태어나 가족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오희옥 지사는 용인의 큰 어르신이자 자부심이었다며 그분의 독립정신을 후대가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희옥 지사의 할아버지 오인수 의병장은 일본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고 아버지 오광선 장군과 어머니 정현숙 지사도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 지사의 염원을 담아 반도체 클러스터 역사공원에 오희옥 지사 독립항쟁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